드디어 지긋지긋한 대선이 끝났죠. 사실 미리 영상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 완전 박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섣불리 말을 못 하겠더라고. 하지만 이제 끝나기도 끝났고 게다가 시간도 좀 지나서 이젠 좀 뒷북이 됐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든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은 그럴싸하게 20대 대선 분석이라 적어놨는데 그냥 이번 대선을 보고 든 개인적인 감상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제명이 아저씨는 좀 뽑기가 그래서 윤석열을 뽑았는데요. 근데 왜 배 나온 그 아저씨를 뽑게 된 거냐? 아예 천하의 악마, 무능한 바보, 쩍벌남의 도리도리 윤짜장을 도대체 왜 이렇게 불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예 다들 잊으셨나봐. 우리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적폐청산을 위해 대안의 제1검으로 그 사람을 발굴해서 임명하신 거잖아. 우리 인의가 보증을 선 사람이라고. 난 그때 그쪽 진영에서 윤석열을 얼마나 빨아 제꼈는지 확실히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다들 잊으셨나봐. 하지만 그딴 이유로 뽑은 건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대선 중 유행한 단어 중에 똥86이라고 있잖아요.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조팔육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명 서위 탓남들이라고 대충 40대까지 해서 걔네들이 진짜 가증스러울 정도로 싫어가지고 윤석열 뽑은 게 더 커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 일명 이대남이라고 하죠. 전 89년생이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포함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집단 같은 거에 포함 안 되는 게 더 좋거든. 아무튼 대충 젊은 남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페미보다도 그 똥팔육 서위 탑남들 때문이라 보거든요. 실제로 여성을 차별하고 얕잡아보는 세대의 마지막이 걔네들이거든. 어디 여자가 담배를. 이런 말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에 살던 놈들이 걔네였다고요. 나 때는 확실히 아니었어. 그래서 어린 시절 여성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죠. 왜냐면 그때 어린 시절 내 눈으로 보기에 남녀 평등했거든. 아니 오히려 여자들이 더 똘똘해가지고 잘 나갔어. 그렇게 잘난 여자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여성부가 따로 생겨. 제가 그래서 김대중이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여성부를 계속 방치한 이명박근혜가 더 짜증나더라고. 그리고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그 시대는 여성부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랑 같은 또래 여자애들은 몰라도 성인 여자들이나 결혼한 여자들은 좀 달랐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시대의 젊은 한남충들이 지금의 조팔육 서위 탓남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페미도 페미인데 바로 저 세대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더 큰 게 있어요. 누구보다 남자의 혜택을 누려왔고 누구보다 여성을 약자라 생각해서 얕잡아본 새끼들이 어딜 여성 인권을 입에 담고 서윗한 척하고 자빠졌어. 문재인 대통령 때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괜히 유행한 게 아니야. 내로남불의 본체 그 자체인 세대. 진짜 가증스럽고 역겨워가지고 아주 불행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불행한 쌍판떼기를 보기 위해 윤석열을 찍은 게 더 컸던 거죠. 물론 이번에 동생 결혼해가지고 집 보러 다니는데 그 집값 보고 빌어먹을 개재앙이란 말이 절로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K방역인지 연병할 방역인지 하는 꼬라지 덕분에 제가 좀 직격타 맞은 게 있어서 씹지앙이란 말도 절로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똥팔육 서위 탓남들이 더 싫었어. 저런 꼬라지에도 빨아제끼니까 또 더 역겹더라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되니까 기분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역전해서 이겼잖아. 그러다 보니 더 기분이 좋았던 거야.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절로 실룩실룩 거리더라고. 아무튼 저는 젊은 남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건 페미보다도 바로 저런 똥팔육 서위 탓남들 때문이라 봐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저 솔직히 이제 페미 그렇게 안 싫어하거든. 어떻게 보면 평화의 상징이라 보기도 해요. 세상이 평화롭기에 페미니스트가 존재하는 느낌인 거지. 그 진격의 거인이란 애니의 첫 부분을 보면 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술 마시고 쳐놀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주인공인 에렌이 막 뭐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군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욕을 먹을 때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때라고. 전 약간 페미니스트를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있어요. 세상이 평화롭기에 페미가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물론 배돼지가 불러서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투닥거리는 것도 평화를 상징하는 시대정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심으로 이제 페미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똥팔육 서위 탓남들은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페미에 대한 분노가 다 그쪽으로 갔거든. 걔네들이 원흉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건 저만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대충 젊은 남자들이 하는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그런 똥86 서희 탄남들에 대한 분노가 꽤 보여지거든. 그래서 지금 대선 끝나고 약간 분위기가 이대남들 때려잡으려고 서희 탄남들이 똥군기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아주 좋은 현상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10대 20대는 페미를 확실히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남녀가 그렇게 싸우고 자빠지면 안 돼. 아니 좋은 시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페미를 만든 원흉인 똥86 서희 탄남들한테 젊은 세대가 힘을 합쳐서 모든 분노를 쏟아내야 된다고요. 근데 똥86들이 알아서 자기들 미워하라고 공격을 해주네. 진짜 괜히 스스로를 대가리 깨졌다고 말하는 세대가 아닌가 봐.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바로 기독교였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는 많이 죽었다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꽤 숫자가 되나 봐. 그러니 윤석열 기독교 표 뺏어오려고 무당 같은 걸로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신천지 가지고도 물고 늘어지고 아니 지들이 신천지 그렇게 때려잡아 놓고서 신천지가 니네들을 뽑을 것 같았냐고. 오른쪽 기독교 표가 많이 좀 탐이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기독교인들이 아주 난리들이 났더라고. 어떻게든 무당 신천지 이슈 가지고 이재명 뽑게 하려고. 근데 문재인이랑 이재명도 똑같이 무당이랑 함께한 건 안 보이나 봐. 이러니 내로남불이란 말을 맨날 쳐듣는 거지. 교차 검증 같은 개념이 없어.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대깨문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나랑 같은 종교인 새끼들은 저러면 안 되지. 왜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유토피아는 새 예루살렘밖에 없거든. 근데 무슨 이재명이 예수도 아니고 아주 하는 짓거리 보면 완전 이재명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른쪽 기독교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근데 왼쪽 지지자들은 정의로우셔야 되잖아. 게다가 기독교인이면 더 정의로우셔야지. 근데 교차 검증은 어디 엿바꿔 처먹으셨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꼬라지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이 많이 힘들 것 같긴 해. 왜냐면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겼잖아. 솔직히 심상정이 이재명이랑 합쳤으면 못 이겼다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이겼다고 지지자들은 다들 좋아라 하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괜찮은 미래가 보장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여자표를 잡지 못하면 좀 많이 빡세 보여. 하지만 그렇다고 페미 노선을 타면 젊은 남자들이 떨어져 나가. 거기에 페미 노선을 탄다고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올 것 같지도 않지. 되게 좀 골 때리는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성부를 없애고 그 다음 부서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결정날 것 같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미래를 여성부가 결정할 것 같다니. 왜냐면 다음 총선까지 여성표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오려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페미로 뭉친 여성을 조금이라도 분열을 시켜야 할 텐데. 근데 이게 쉽게 잘 되겠냐고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지. 그게 뭐냐면 페미를 육지계로 묶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원래 페미의 자리이기도 한 거죠. 약자들끼리 모여서 연대하는 위치.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부가 생겼던 덕분인지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소수자 때려잡는 일진이 여자가 돼버렸죠. 어딜 외국인 노동자가 감히, 어딜 이슬람이 감히, 어딜 게이가 감히. 아, 비엘만 하는 빼고. 이거 여자들이 지금까지 잘 때려잡은 거야. 한남들은 이런 거 절대 못해. 늙은 새끼들은 서윗한 척 해야 돼서 감히 그런 거 못하고, 젊은 새끼들은 거북 유방단이라 약해 빠져서 못하고, 큰일은 진짜 여자들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육지계가 원래대로 다시 한 팀이 되면 그럼 여자들이 분열될 가능성이 진짜 매우 크게 되겠죠. 이 길로 유도하는 거 말고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백이 페미들 찾아보면 각종 소수자들을 위해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의당 찍은 사람들이 거의 좀 그분들일 거야. 그래서 전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정의를 원하는 진보주의자들이라 보기도 하죠. 물론 내가 원하는 정의는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튼 비록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뭔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느낌이야. 뭔가 이대남이 이번 대통령을 결정지을 수 있었다면 이대녀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냐 없냐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신지혜를 어떤 카드로 쓰일지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물론 뭐 20대 인구도 인구고 투표율도 낮은데 뭔가 너무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낮으니까 더 투표할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20대 민심은 곧 10대 민심으로 이어져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20대 투표율이 너무 높은 것도 좀 아니라고 봐요. 어릴 때부터 정치병자 되는 게 뭐가 좋다고.
오히려 불행한 시대인 걸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정치 말고는 희망이 없으니 정치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포지션. 진짜 얼마나 씁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누가 되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가서 가진 게 많아졌을 때야말로 확실히 정치인의 정책에 따라 내 운명이 갈리다 보니 그땐 좀 정치병자가 돼도 뭔가 합법인 것 같고 말이죠. 근데 쥐뿔도 없는 인생이 막 그렇게 정치에 과몰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대충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저나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정치 얘기 안 해도 되려나. 근데 이게 나이를 처먹어서 그런가 요즘 정치가 재밌더라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요.